2000년대 초반 일본인족 유일하게 할리우드에서 자리를 잡은 와타나베 켄이란 배우가 있었습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라스트 사무라이, 그리고 디카프리오 주연의 인셉션 등으로 꾸준히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얼굴을 날린 배우였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 그의 딸인 와타나베 아는 20살의 나이로 일본 연예계에 데뷔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녀가 사이좋게 대를 이어 연예인이 되는 훈훈한 그림. 그런데 대를 이은 재능이라며 전 일본인의 사랑을 받던 이 부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한한 방향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데, 모든 사건의 시작은 와타나베 켄이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서였습니다. 지금의 의학 발전으로 인해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당시만 해도 백혈병은 사망률이 어마어마하던 공포의 병이었죠. 우연히 이 병을 발견하게 된 와타나베 켄과 가족은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몇 시간 동안 눈물만 흘리던 날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대단했던 건 와타나베 켄은 치료에 전념하느라 공백기를 가지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일상에 충실해야 한다며 투병을 하며 서도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인한 정신력에 결국 병마도 굴복했는지 와타나베 켄은 수년간의 투병 끝에 백혈병 완치라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초상집 분위기였던 와타나베 집안은 비로소 웃음만이 가득할 것 같았죠. 하지만 병의 완치 이후 이 가족은 오히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부끼리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졌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내의 종교. 원래 아내는 종교가 없었으나 투병 중인 남편을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신께 비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기적 같은 완치를 경험하자 아내는 이 모든 게 종교의 힘임을 더욱 확신하게 돼버렸죠. 이에 완전히 세뇌가 돼버린 아내는 지인들 50명에게 돈을 빌려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모아 사이비 종교 측에게 그대로 갖다 바쳤습니다. 와타나베 켄으로서는 이제 막 병마를 물리치고 새 인생을 꿈꿔보려던 찰나 갑자기 20억이라는 빚이 생겨버렸죠. 심지어 집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심각한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딸인 아내로서는 악몽 같은 세월이 하루하루 계속됐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악화된 데에는 아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와타나베 켄의 불륜도 한몫했죠. 그런데 이 불륜 상대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아내가 빠졌던 사이비 종교의 교주 아내였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와타나베 켄이 아예 작정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망가뜨린 사이비 종교 측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교주의 아내를 꼬셔버렸다는 소문마저 있었습니다. 사이비 교주의 14살 연하였던 그의 아내는 와카무라 마유미라는 이름의 배우로 와타나베 켄과는 무려 7년간 인기 사극 드라마 코키닌 장프로에서 연인 사이로서 연기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도 연인 사이로 거듭났던 것이죠. 이 불륜은 당연히 꽤 큰 화제가 되었으나 와타나베 켄의 불륜 질주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연달아 여러 연예인들과의 불륜이 추가로 터져나왔는데 그중 타카시마 레이코라는 배우는 당시 결혼을 한 지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지라 와타나베 켄과는 각자 유부남 유부녀로서 이중불륜을 했다며 난리가 났죠. 사태가 이 정도로 치닫자 결국 와타나베 켄과 부인은 이혼 소송을 벌였습니다. 서로에게 귀책 사유를 돌리며 진흙탕 싸움을 했죠. 부인 측은 남편이 여배우들을 비롯해 방송국 직원, 호스티스 등 9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폭로했고, 남편 측은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안을 파국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끝은 완전한 이혼이었습니다. 와타나베 켄은 이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료 배우와 재혼을 하게 됐죠. 이 당시 딸인 아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와타나베 켄은 전 부인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조차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죠. 딸인 아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사이비 종교 때문에 막대한 빚을 진 데다가 아버지로부터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는 고등학교마저 중퇴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의 생활비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 시기 아내에게는 대학생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자기도 대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아는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며 자신이 가장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오빠는 결국 아버지를 향해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바로 유명 주간지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투고한 것이죠. 이 편지에서 그는 아버지를 향해 동생이 고등학교마저도 중퇴할 위기라며 제발 동생이 학업이라도 마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연히 이 편지를 본 일본 대중들은 난리가 났죠.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등학생 자식마저도 방치했다며 말이죠. 하지만
와타나베 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아는 이때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아내에게 있어서는 좋은 쪽으로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정받는 진로를 찾게 된 것이죠. 174cm의 장신이었던 그녀는 특히 모델 아르바이트 쪽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내 어머니는 모델 출신이었어서 시원시원한 마스크와 서구적인 비율은 어머니를 빼다 닮은 듯 했죠. 어느새 패션 잡지 속 등장하는 빈도가 점점 늘더니만 심지어는 파리 패션쇼에까지 참석하며 패션 모델로서의 커리어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아는 출연료를 값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탰고 낮에는 모델 일,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의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죠. 아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도 와타나베 켄의 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어도 아버지의 재능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인지 아는 단역으로 출연해봤던 드라마에서 연기력 쪽으로 재능을 보이며 어느새 배우 일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여 상당히 이른 나이에 드라마 주연 자리까지 꿰찼죠. 그런데 주연을 맡게 된 드라마가 여간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NHK의 아침 드라마였던 것인데 NHK 아침 드라마는 모든 신인 배우들이 꿈꾸는 자리로 평균 시청률 20%대가 보장되어 일본에서는 소위 스타 등용문으로 불리죠. 여기서 배출한 스타만 해도 롱베케이션의 야마구치 토모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다키우치 유코, 그리고 일본의 국민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마츠시마 나나코 등이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연으로 캐스팅됐으니 전국구 배우가 될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이 아침 드라마를 찍으며 아내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훗날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 남자를 알게 된 것이죠. 사건의 시작은 상대 역을 맡은 신인 배우가 자신에게 와서 혹시 파리에서 만난 분 맞냐는 말을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니 파리 패션쇼를 모델로서 참가했을 때 드라마의 상대 역이던 이 신인 배우 히가시테 마사히로 역시 모델로서 참가했었던 것이었죠. 패션쇼에서 안을 처음 본 히가시테는 강렬한 매력을 잊을 수 없어 오랜 세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렇게 둘 다 배우가 돼서 다시 만난 게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이둘은 드라마를 촬영하는 내내 심상치 않은 기류를 풍겼습니다. 함께 출연한 드라마가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둘의 모습이 워낙 잘 어울렸기에 이들은 당시 일본에서 거의 전 국민이 본다는 가장 큰 연말 방송인 홍백가 앞전에까지 함께 출연했죠. 그런데 이 방송이 끝난 다음날 이둘의 한 사진이 주간지에 의해 공개되며 이둘은 뜻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당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둘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주간지 기자들이 그날 홍백가 앞전 방송이 끝나고 이둘을 미행했고 이둘이 방송이 끝난 직후 설 연휴를 함께 보내는 장면을 포착했던 것이죠. 둘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함께 마트에서 잔뜩 장을 보더니만 히가시대의 부모님 댁으로 같이 가서는 마치 예비 며느리가 된 듯 명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을 바로 인정했죠. 이 시기 이둘 주연의 드라마는 아직 종영을 하지 않은 채 최고의 인기를 끌며 방영 중이었습니다. 드라마가 한창 방영 중일 때 주연 배우들이 열애를 인정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드라마 속 이 둘의 캐릭터들이 워낙 호감이었고 둘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도 워낙 좋았기에 대중들은 이둘을 선남선녀 커플이라며 격하게 응원했습니다. 드라마보다도 현실이 더 잘 어울린다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는 전 국민에게 인정받는 남자친구까지 생겼고 첫 주연을 맡아 배우로서도 성공 가도에 오르게 되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내 가족은 이런 평범한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내 어머니가 갑자기 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왔던 것이죠. 소송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애초에 생계형 연예인이었던 아는 따로 소속사 없이 본인 스스로 소속사를 차려 어머니를 소속사 대표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이 벌어오는 수입은 어머니가 모두 관리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의 수입을 사이비 종교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안이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믿었고 이에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종교에 심취하게 돼버렸습니다. 자신이 벌어온 돈을 빚을 갚는 데에만 썼을 거라 생각했던 안으로서는 자신의 출연료가 사이비 종교한테 가고 있었다는 건 크나큰 충격이었죠. 결국 안은 어머니가 대표로 있던 소속사를 정리해버리고 앞으로는 다른 대형 소속사와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극대노를 하며 소송까지 걸어왔죠. 어머니는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마치 원수처럼 소송을 걸어오고 아버지에게는 10대 때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이 시기 아는 가족으로부터의 상처가 골마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유일하게 히가시대가 옆에서 아내의 상처를 보듬어줬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히가시대를 깊게 의지하게 된 아는 그와 공개 연애를 한 지 불과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대중들은 드라마 속 부부가 현실 부부가 됐다며 흐뭇한 시선으로 이들을 축복해줬죠. 이 결혼식에 대해 놀라운 사실은 사실상 결혼하다시피 했던 아내 아버지 와타나베 켄도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위인 히가시대의 역할이 컸는데 히가시대는 결혼을 앞두고 부녀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바쁘게 다리 역할을 했죠. 특히 와타나베 켄과 한 드라마를 함께 찍을 때 연예계 대선배이자 예비장인 어른인 그가 두려울 법했을 텐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살갑게 달라붙어 결국에는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위의 노력으로 와타나베 켄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딸에게 소송까지 걸어왔던 아내 어머니는 끝끝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결혼 이후 안과 히가시대는 쌍둥이 자매를 출산했습니다. 안은 앞으로 육아 남편 내조에 전념하겠다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죠.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오며 자랐던 안으로서는 안정감 있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이들의 화목해 보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며 이들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했죠. 아내의 내조까지 받게 된 히가시대는 더욱 활동량을 늘리며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다수의 광고에서까지 종횡무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이 가족에게 거대한 쓰나미 같은 거센 시련이 들이닥칩니다. 한번 소송에서 실패했던 어머니가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온 것이죠. 어머니는 딸 때문에 자신이 종교에 돈을 바쳤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며 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딸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억 단위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딸이 무단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를 나갔고 이로 인해 향후 20년간 약 12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으니 이 금액에 대해서도 배상하라고 주장했죠. 이 소송은 무려 3년이나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딸의 사생활과 과거의 남자 관계를 폭로하는 듯 아내 속을 시커멓게 태우게 됩니다. 결국 소송은 합의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소송이 끝까지 진행됐다면 분명 안이 승소했겠지만 어머니 측은 또 분명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또 다른 소송을 걸어올 테니 아예 앞으로는 자신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삼간다는 조건으로 차라리 합의금을 주는 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소송 기간 마음고생은 많았지만 그래도 아내에게도 좋은 일은 있었습니다. 황금 시간대의 드라마 주연을 맡아 성공적인 연예계의 복귀를 해냈던 것이죠. 이 복귀작의 제목은 위장불륜. 하필이면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불륜 트라우마가 있던 아니 이런 제목의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게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인생까지도 드라마 제목을 따라가게 된 것인지 아는 하필이면 이 드라마를 찍은 직후 커다란 불륜 사건의 한복판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남편 히가시대가 거대한 불륜 의혹에 휘말린 것이죠. 사건의 시작은 그 유명한 칸 영화제. 히가시대는 주연을 맡은 아사코라는 영화로 인해 칸 영화제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여주인공 역할의 카라타 에리카와 함께 동행했는데 참고로 이 배우는 우리나라의 LG 광고라든지 나얼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바가 있어 청순한 이미지로서 한국에도 꽤 알려진 인물이었죠. 어쨌든 이런 카라타 에리카와 함께 칸 영화제에 참석한 히가시대는 레드카펫을 함께 걸으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카라타가 드레스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걸 어려워하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스킨십까지 해가며 이를 도왔는데 옷의 끝자락 정도만 잡아주는 감독과는 달리 히가시대는 과감하게 엉덩이가 있는 쪽까지 감싸 안고는 함께 걸어갔죠. 그리고 행사 내내 계속 서로의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아내 입장에선 이때까지만 해도 좀 언짢기는 했어도 설마 불륜 사이는 아니지 않을까 하던 오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라타의 SNS에 심상치 않은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히가시대와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하는 듯한 묘한 각도의 사진들이 도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진들 모두 카라타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묘하게 일명 남친짤 느낌이 많이 났죠.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유부남이 선배를 이런 각도로 찍어 올리는 건 이상하지 않냐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필름 카메라 촬영이 취미였던 카라타는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좋아하는 사람만 찍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해 이 둘이 불륜 관계일 거라는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히가시대는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출연하는 드라마에 몰입하고 싶다며 촬영 기간
달 동안 작업실을 구해 따로 살겠다는 것이었죠. 안 그래도 남편이 잔뜩 의심가던 시점이었던지라 아는 이 별거 요청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아는 일본 연예계에서 만연하던 배우들의 작업실에 관련된 괴소문을 알고 있었죠. 일본에선 인기 배우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작업실을 따로 구해 촬영 기간 동안만 따로 지내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 작업실이 보통 불륜 상대와의 미래 장소로 쓰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가시대가 끝까지 작업실을 구하겠다며 별거를 고집하자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냉랭해졌습니다. 결국 아는 이혼을 각오하고라도 히가시대를 강력하게 추궁했고 여러 번의 큰 싸움 끝에 그제서야 히가시대는 카라타와의 불륜을 인정했죠. 당연히 아내의 억장은 무너졌습니다. 이 타이밍에 아내에게 특히나 더 잔인했던 이유는 당시 그녀는 셋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만삭 상태의 임산부였다는 점이죠. 만삭의 아내가 세상이 무너질 듯 오열하는 것을 보자 히가시대도 뒤늦게야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카라타와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며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아내로서는 아버지의 불륜에 이어 믿었던 남편에게까지도 불륜을 당했지만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도 아는 남편을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셋째 아이가 태어났고 히가시대는 못난 과거를 뒤로하고 가족을 위한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 듯 했죠. 그러나 어느 야심한 시각 아는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 최근 들어 묘한 불길함을 문득 느꼈던 아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편과 카라타와의 애틋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먼저 보고 싶다는 연락을 해 다시 외도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는 히가시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별거가 길어지자 결국 언론도 냄새를 맡게 되었고 히가시대와 카라타의 3년간에 걸친 불륜은 이즈음 일본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당연히 일본 국민들은 히가시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가시대는 훗날 두고두고 회자될 희대의 인터뷰를 하게 되죠. 때는 영화 홍보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안과 카라타 중에 누굴 더 사랑하냐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히가시대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무려 10초 넘게 침묵하더니 끝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私の心の内を今ここで喋ることは妻を傷つけ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申し訳ありませんがお答えできます。 아내 입장에선 이보다 더 확실한 확인 사살은 없었죠. 결국 아는 이 순간 이혼에 대한 마음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혼은 또 바로 다음에 이어질 사건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일단 파격적인 이혼 조건부터 큰 화제가 되었죠. 분명 이혼의 귀책 사유가 히가시대에게 있었건만 아는 아이들의 양육권만 가져갔을 뿐 그에게 위자료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히가시대를 배려했던 것인데 당시 히가시대는 불륜 이미지로 인해 각종 출연작과 광고에서 강제 하차하게 되면서 여러 업체들에게 약 6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줬어야 했습니다. 이에 히가시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거라 생각했던 아니 위자료를 면제해줬던 것이죠. 심지어 양육비조차도 아이 한 명당 달랑 10만 원만 받는 것으로 되어 사실상 거의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배려를 해준 셈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큰 배신을 당하고도 전 남편을 배려해주는 아내에게 존경스러움과 측은함을 동시에 느꼈죠. 이혼 후 히가시대의 행보는 모두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날래를 피웠으니 이혼 후 카라타와는 불타는 사랑을 할 줄 알았건만 이들의 사랑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이 났죠. 이혼 이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욕을 먹고 방송계에서도 전부 퇴출될 위기에 몰리자 카라타 측에서 압박감을 버티지 못하고 헤어짐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카라타와 헤어졌음에도 한 번 무너진 히가시대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히가시대는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까지 통보받았죠. 졸지에 완전히 연예계에서 퇴출된 모양새가 된 히가시대는 깊은 비관에 빠졌는지 속세를 잇고 자연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루아침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외딴 곳에 오두막을 짓고는 직접 사냥과 채집까지 하며 거의 자급자족을 하다시피 지내기 시작했죠. 얼마 후 이런 히가시대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오게 됐는데 일본 대중들은 크게 놀라며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자업자득이라며 그의 꾀지지한 모습을 비꼬는 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의 극단적인 변화를 짠하게 보는 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엄청난 반전이 있었으니 그의 근황 방송이 워낙 화제의 중심이 되자 방송국은 다시 한번 그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은 오두막엔 히가시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무려 3명의 여자들이 그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명의 여자들은 모두 배우 출신으로 히가시대와 같은 작품을 찍으며 친해진 후배들이었죠. 이들은 평소 히가시대를 존경하고 있었으며 그의 산속 생활이 재미있어 보였다며 동거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이 여자들을 히가시대 걸스라 부르며 조롱
조롱하는 것은 물론 히가시대를 가리켜서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젠 한 명으로 부족해서 일부 다처제까지 하게 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히가시대는 세 사람과는 그저 선후배 사이일 뿐 결코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깊은 산 속에서 남녀가 동거를 하고 지낸다는 마당에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히가시대는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재혼 사실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재혼 상대는 동거하던 여성 중 한 명이었죠. 3명의 여성 중 11살 연하이던 마츠모토 카린이라는 여자였는데 히가시대는 마츠모토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됐다며 새 가정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츠모토는 미스 재팬 출신으로 동거하던 세 여성 중 가장 나이가 어렸으며 당시 나이는 24살이었죠. 카린이 임신을 하게 되자 같이 동거를 하던 나머지 2명의 여성들은 산속 생활을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일본 대중들은 결국 히가시대가 산속 오두막에서 3명의 여자들과 동거하며 일명 신부 합숙 오디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혀를 차는 반응을 보였죠. 히가시대가 마츠모토 측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예비장이를 찾아가 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며 과거에 여러 일이 있었던 만큼 지금은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 그리고 아이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 한 명당 달랑 10만원의 양육비를 제시했으면서 아이의 귀중함을 언급하는 그를 믿을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결혼 후 올해 초 딸을 출산했으며 출산 후에도 여전히 산속 오두막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모로 상처가 컸던 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삶의 터전을 프랑스로 옮겼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을 오가며 종종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오랜만에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를 통해 영화의 얼굴을 비쳤으며 그녀를 주연으로 한 블록버스터 드라마도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자들로 화제가 되었던 히가시대와는 달리 아는 이혼 이후 새로운 남자를 한 명도 만나지 않았죠. 그녀는 최근 현재 일과 육아 모두 가장 즐거운 시기라며 현재의 삶에 만족해하고 있는데요. 선배들로부터 인생은 40대 때부터가 가장 즐겁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며 이제부터의 인생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억가에 가까울 정도로 부정적 요소들이 가득했던 삶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세계의 불륜을 저지른 아빠와 남편 그리고 사이비에 빠져 자신의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걸어온 엄마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안이 취했던 전략은 부정을 부정하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제목으로 한 공감 가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줍니다. 뻔한 팁들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팁도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참지 말고 오히려 확실히 내뱉어라 라는 팁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해온 저로서는 한방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죠. 단 남들 앞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불만을 잔뜩 휘갈겨 써보되 1인칭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서술해보라는 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만을 객관화하게 되고 기존의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있을 때와는 다른 해결법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마치 건강을 위해 단식원에 들어가 일정 기간 단식을 해보듯 90일간의 부정단식이라는 기술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잠을 자려 누우면 유독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지라 만성불면증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 책에서 알려주는 팁들에 공감해 적용해보았고 확실히 최근 일주일 동안 숙면을 취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죠.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감정훈련법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서점 링크 확인해보세요.